자, 이제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볼 건데요. 어, 앞에서 얘기했듯이 프로토콜은 어떤 규약을 의미합니다. 맨 처음에 통신에 대한 규약으로 이렇게 통신에서 규약이라는 의미로 쓴 건 아닌데, 원래는 이제 그 국가 원수들 간에 이제 만났을 때의 어떤 약속, 주어진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양식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용어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어떻게 짜지?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의논하고 이제 국가 간에 양국 간에 이런 국가 간 원수들이 만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국가적으로 뭐 사인을 할 때도 이렇게 사인을 같이 하면 이제 누가 이제 먼저 건네주고 이렇게 받아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빵긋 웃는다. 약속이 좋아지면 빵긋 웃는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쾌한 감을 이제 표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빵긋 웃는다라고 이제 했을 때에 그렇게 약속된 동작을 하는 것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상에도 보면 네트워크의 장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파일 패턴이나 보내지는 이런 어떤 특정하게 사용되는 이런 것도 서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는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이제 이런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그 통신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HTTP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HTTP, 뭐 FTP, SMT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뒤에 보통 붙은 거 보시면 P자가 붙게 되죠. 그래서 P자가 붙는 것들이 주로 이제 890%는 다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보내시게 되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 주로 HTTP입니다. 저희가 크롬 같은 데서 이렇게 지금 카페거든요. 네이버 카페. 그래서 웹장 카페인데 이제 여기 주소란에 클릭을 해서 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거나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HTTPS 여기 S가 시큐리티인데 여기 HTTP라고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버 쪽에서 내 쪽에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준 거죠. 전송을 해서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이렇게 쓰는 이런 통신 규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HTTP 1.1 뭐 이렇게 버전도 붙기도 하지만 그 약자가 이제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 브라우저 간의 문서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의미하고요. 브라우저에서 제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앞에다 붙이는 게 보통 HTTP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 텍스트를 전달해주는 그 보통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지 소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지 뭐 동작 이런 거는 소스가 따로 있고요. 주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글자 자체를 전달하는 이런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제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HTTP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든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HTTP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정보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서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보는 모든 행위가 보통의 경우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파일을 이제 그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물론 HTTP로 파일을 텍스트인데 그냥 바이너리 데이터를 이제 그 전달하고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전송할 때에 얘는 텍스트에 기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전송하고 하기 때문에 그 속도면에 있어서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P자는 프로토콜인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만든 규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규약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파일 전송을 위해서 파일이라는 것은 바이너리 코드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큰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파일이 그냥 이제 일장 내가 보낸다. 좀 받아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보내는 게 파일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데이터가 막 넘어가는데 이제 다 끝났어 할 때까지 이제 계속 파일 데이터를 쭉 넘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프로토콜이 FTP라는 게 있습니다. FTP.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일 전송을 목적으로 파일 전송을 해서 이제 그 빠른 속도의 파일 바이너리 그 중간에 무슨 이렇게 분나발 이런 것들 이제 뭐 잡다하게 붙는 거 말고 이제 주소 부분만 하고 데이터만 쫙 보내가지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통신하는 데이터들이 다 파일 전송하는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FTP라고 이해합니다. 가끔은 저희가 브라우저에서도 지금 여기는 HTTP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끔은 여기에 이제 여기 FTP 뭐 이렇게 치면서 이제 이렇게 FTP 서비스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FTP 땡땡 슬래시 이렇게 해서 이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FTP를 제공한 서비스를 할 거예요 라고 그쪽 서버 쪽에서 환경이 구축돼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그냥 무조건 FTP라고 쳤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버 쪽에서 FTP 서버를 만들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달라고 할 때 FTP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FTP 서버를 만듭니다. 서버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서비스를 포트 번호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요. 그 사용자가 이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FTP 땡땡 슬래시 여기 앞에 프로토콜입니다. 옆에 프로토콜 쓰신 다음에 이 서버가 제공해주는 요 위치에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이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HTTP도 마찬가지인데요. FTP도 웹 서비스를 준다고 해서 HTTP 서버를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웹 서버 줄여서 이제 저희가 HTTP도 마찬가지인데 HTTP 서버를 만듭니다.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HTTP 땡땡 슬래시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이제 HTTP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클라이언트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치시면 거기 통신에 맞는 이제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거기에 구성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성을 해서 단계로 내려가면서 이제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 그 시스템에 맞게 데이터가 그 시스템이 서로 틀리더라도 그 시스템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해서 받아와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져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이제 HTTP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P도 많이 씁니다. 파일 다운로드 할 때 FTP를 이용해서 다운받겠다. 그래서 HTTP 땡땡 슬래시 이렇게 써져 있는 URL을 가끔 보시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파일이 HTTP를 이용하시면 좀 다운로드 되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FTP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FTP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걔를 클릭하면 그 다운로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FTP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이렇게 하시면 그 HTTP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같은 환경이라 그러면 더 빠른 시간 내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걸로 알고 끄덕끄덕 거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글자로 보셔야 돼서. 자, 이번에는 이제 그 SMTP를 한번 볼 텐데요. 얘는 이제 그 심플 샌드 메일 뭐 트랜스 프로토콜인데, 그 예전에는 그 SMTP를 이용한 저희가 윈도우즈에도 이제 메일 X 이 메일이 한글로 메일 계정 추가, 여기 메일 및 계정 해가지고 시스템 설정에서 메일 계정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런 메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세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서버 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할 때에 웹 서비스를 하는 거네. 여기 IMPD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이 SMTP 프로토콜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SMTP가 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SMTP 서버가 어떤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팍 해가지고 튀겨 보낼 때 이제 그 팝이라고 쓰는데 팝 서버, 뭐 SMTP 서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서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간단한 메일 같은 걸 쓸 때는 뭐 길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내용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보통 경우는. 그래서 그 용량도 제한돼 있고 첨부 파일에 대한 용량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인터넷상에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SMTP를 설정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똑같습니다.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FMTP 서버를 만듭니다. SMTP 서버가 있고요. 서비스를 하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SMTP 서버와 SMTP 서버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SMTP 서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쪽은 이쪽에 있는 서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서버야. 다음.net에 있는 서버가 되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네이버 서버입니다. 네이버.com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서 쓰는데요. 그 서버와 서버끼리도 SMTP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SMTP를 이용해서 소리가 되게 커져 있는데 아닌데. 제가 진동을 놨던데 소리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저는 이제 저는 네이트를 쓰는데 그 네이버에도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여기 제가 유저 사용자가 이제 제가 접니다. 여기 사용자가 이렇게 유저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메일에 해당되는 것을 볼 때는 메일 화면에 메일 보내기 이런 걸 볼 때는 HTTP로 보게 되지만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쓸 때는 이제 SMTP라는 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SMTP 세팅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SMTP 메일 윈도우즈에도 메일이나 뭐 익스프레스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메일 보내기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래 컴퓨터 자체 내에서 그 브라우저를 열지 않더라도 그때는 SMTP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HTTP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SMTP에 맞게 데이터 형식에 맞게 이쪽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된 것을 이쪽으로 SMTP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있는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얘는 데이터 SMTP 서비스를 사용하는 쪽이 되고요. 얘는 SMTP 서버로 SMTP 서비스를 해주는 쪽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다음.net으로 가면 저는 제 내용이 이제 네이버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갔다가 이제 다음에 있는 다른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사용자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네이버를 쓰고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네이트를 쓰고 있는데 네이트 한 개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이트. LELJ1 네이트죠. 그래서 여기는 네이트입니다. 네이트.com 이렇게 네이트.com이도 이제 얘를 메일을 또 주고받고 하려면 SMTP 서버를 여기다 만들었겠죠. SMTP 이제 서버가 있을 겁니다. 서버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과제 제출을 메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있는 사용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겠죠. 다음.net에서 SMTP 쪽에서 이제 네이트 SMTP로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메일을 여기다 확인하겠죠. 저가 이제 유저 LELJ1 네이트.com에서 이제 그 메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메일을 전송할 때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바로 전송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전송하지 않고요. 특정 시간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전송하게 됩니다. 데이터 서버에서 혹시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메일 보냈어요. 이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지금 시간 텀이 짧거나 이제 통신이 원활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메일 보냈는데요.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아니까 지금 메일에서 이렇게
계정을 어디에 있는 계정을 사용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시면 뭐 다른 계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런 메일을 이용해서 보내시면 메일 서비스를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SMTP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이 어차피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는 상관없이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데 그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포트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이런 거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HTTP로 데이터 통신이나 데이터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HTTP 하면서 파일 전송이나 이런 거는 FTP를 쓸게요. 그래서 FTP 설정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이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나 아니면 포트하기 열어서 그냥 쓸게요. 그래서 포트하기를 열어서 메시지 전달 방식. 그래서 심플 그 SMTP를 이용해서 전달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넘기고 데이터가 잘 안 넘어가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잘 넘어가면 그냥 있는 대로 잘 쓰면 되고요. 보통 이제 시스템이 별로 잘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용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 개발하는 내용들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통신 방식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포트 한 개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열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거를 할 것인가는 그때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씩 해보겠다라고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 현장에 가셔서 개발하시다가 구글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보시면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런 거 안 된다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서 안 되면은 못해 이거보다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분들이 가끔은 우리 수료생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HTTP에서 뭐 파일 롤링이나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막 이러면서 뭐 어떤 거를 썼어요. 막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포트 한 개 열어서 거기다가 데이터 전송하는 방식을 썼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 아직도 20년 전에 강의했던 학생들도 저랑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개발자로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개발하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전향하는 사람도 있고 PM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분야에서 쭉 이렇게 보통 연락이 꾸준히 되는 사람들은 저랑 이제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기수별로 한 5-6명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20년 전에 강의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강의했던 학생들이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네들은 그냥 이제 바로 사람이 물건 주듯이 딱 건네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라는 것은 선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선로를 통해서 선로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는 전기 신호로 맨 마지막에 전기 신호로 바꿔서 1 아니면 0 물론 전부 다 전기 신호긴 하는데 그 통신 선로를 타고 갈 수 있는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 다시 전달이 되면 다시 위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신호로 다시 바꿔서 그거를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파일을 받아낸다, 데이터를 받아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할 때는 나 이렇게 보냈으니까 너도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환을 좀 해줘. 그러면은 장비가 거기에 맞춰서 변환을 해서 전달이 되면 다시 그 원 상태로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런 약속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쳤습니다.